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벤츠가요, 테슬라에 합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합류를 할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것의 중장기 영향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3대 지수는 미 노동부 고용지수 발표에 따라서 크게 롤러코스터를 보였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장 전 발표되었던 미국 노동부 고용보고서 6월달 수치가 나왔죠. 비농업 신규 고용 지수가 20만 9천 건이 나왔어요. 예상이 22만 5천 건, 24만 건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좀 많이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환호할 만한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러한 증가폭은요, 2년 반 만에 가장 증가폭이 낮은 비농업 신규 고용 지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역시 월 평균 증가폭이 27만 8천 건이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한숨 돌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전날 민간 고용 정보업체죠. ADP가 공개한 신규 고용 수치가 49만 7천 건이라는 급증한 숫자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노동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오늘 발표된 미국 노동부 고용 수치는 낮은 수치가 나오면서 좀 시장의 우려감을 덜어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임금 상승 속도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자, 6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요, 전년 동기 대비 4.4%나 되었어요. 계속해서 4%대에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잘 안 내려가요, 이게. 자, 이러한 높은 임금 상승세는요,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되겠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죠. 근원 물가 역시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연준은 근원 물가, 서비스 물가 이런 것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높은 임금 상승률은요, 연준의 긴축 우려를 자극시킬 수 있어요. 자, 실업률 역시 전월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거의 완전 고용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연준이 그간 1년 동안 강경 긴축을 이어왔음에도 노동시장은 아직도 강세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연준의 긴축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장이 좀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이 노동부 발표 이런 고용 지수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자극을 하면서 연준의 매파적인 모습이 더 강화될 것 같다는 예상 때문에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한 주간 다우는 1.96%, S&P 1.16%, 나스닥은 0.92%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고용 수치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4%를 넘긴 상황이고 이렇게 높은 금리는 나스닥 기술주 성장주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최근 13,700선의 저항을 맞고 잘 못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유가는 소폭 상승하면서 70불대 초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괜찮았어요. 경기에 민감한 전통 산업들은 괜찮았는데 경기에 둔감한 경기 방어주들은 오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기 방어주들이 다우에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 오늘 하락률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고점 징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이죠. 그러한 빅테크 주식들이 쉬어가면서 나스닥도 지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반년 동안 크게 올랐고 하반기에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미국에 올 수 있다라는 지금 전망이 우세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가는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차 지지 라인으로는 13,300선, 2차 지지 라인으로는 13,000선 정도를 제시를 하면서 자, 하락을 하면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만한 주식을 계속 좀 담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7월 달부터는 미국 주식들의 이제 실적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빅테크 주식들의 실적에 따라서 나스닥의 향방이 엇갈릴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온다면 더욱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고용지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노동부 고용지수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농업 신규 고용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맞아요. 예측치보다도 낮고 전월 대비도 훨씬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법했지만 그 영향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자, 장 중반까지는 좋은 영향을 줬지만 장 막판에 이렇게 하락으로 돌아선 이유가 일단 실업률도 여전히 너무나도 낮고 완전 고용 상황이라는 게 한 가지로 작용을 했고요. 실업률이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연준의 강경 긴축에 따른 영향이 그렇게 크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실업률이라는 거는 좀 후행 지표이긴 합니다.
경기가 나빠져야지 실업률도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진 그렇게 미국 경기가 크게 나빠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 역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더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문제는 이 임금 상승률이었어요. 일단 전년 대비 임금 상승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막대의 기울기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4%대 고공행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도 4.4% 전년 동기 대비 임금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6월 달에도 4.4%예요. 그러니까 4%대 초중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임금 상승률이 잘 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월 대비로도 꾸준한 모습이에요. 거의 안 떨어지는 모습이죠. 최근에 헤드라인 CPI, 그러니까 물가는요 지속 강하게 떨어졌어요. 5%에서 4%대까지 떨어지고 PCE 지수도 3%대까지도 떨어졌죠. PCE 지수 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게 3.8%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헤드라인 PCE 지수는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임금 상승률에 가장 영향을 받는 건 역시 근원 PCE 지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원 PCE 지수에는 서비스 물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서비스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인건비라고 할 수 있어요. 노동비. 왜냐면 서비스라는 건 사람이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잘 안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근원 PCE 지수는 여기와 다르게 계속해서 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헤드라인 PC는 5%에서 3.8%까지 떨어졌는데 근원 PCE 지수는 연초 대비 떨어진 게 거의 없어. 오히려 올랐죠. 4.4%에서 4.6%까지 실제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은 근원 PCE 지수 가장 주목을 하죠. 그러니까 긴축 정책이 더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연준이 예상했던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정말 현실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달 7월 26일 있을 FOMC 회의 때는 금리 동결보다는 인상 가능성이 확실해 보입니다. 90%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트란 TV 구독자 분들께서도 연내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달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한다라고 하면요. 역시 연준 파월 의장의 발표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점도표도 공개가 될 건데 연내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미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 번을 하고요.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를 하게 되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현재 시장 예상은 한 차례 금리 인상만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예상과 다르게 전개가 된다면은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어느 정도 하락의 전초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점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는 오늘 0.76% 하락한 274.43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인도랑 발표 이후에 갭 상승을 보여주면서 한 70불대, 270불대 초반이 계속해서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은 이제 한 245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7월 19일 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오토 그로스 마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간 차량 가격 인하를 크게 단행을 했기 때문에 차량 판매는 성장은 컸지만 마진율 자체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마진율을 얼마나 방어하느냐가 이번 실적 발표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어요. 마진율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하방 지지를 계속 보여줄 것 같고 마진율이 안 좋게 나오고 향후 가이던스도 안 좋게 제시하면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지지 라인은 245불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 역시 모르니까 어쨌든 저의 이러한 의견은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나 저러나 오늘 강력한 뉴스도 또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차로 군림하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2025년부터 테슬라 충전 표준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일단은 북미 시장만 해당이 됩니다. 테슬라의 충전 표준 방식 바로 NACS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 포트가 다르죠. 이 포트를 자사 벤츠 차량에도 채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도입을 한다라는 것이고 일단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포드, GM, 리비안, 볼보도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채택을 한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내년부터는 일단 어댑터를 제공을 해서 NACS 테슬라 충전 방식, 그러니까 슈퍼차저죠.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2025년부터는 실제로 자사 차량에 다 채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상징적인 날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폭스바겐 독일의 대표적인 국민차라고 볼 수 있겠죠. 폭스바겐 역시 NACS를 채택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로이터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최초의 독일 자동차 회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북미 기준이긴 하지만요. 자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자 실제로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이 사용하고 있는 슈퍼차저의 충전 경험을 그대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즉 뭐 자사 차량이에요.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해서 테슬라 슈퍼차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슈퍼차저가 내비게이션상 어디에 위치해 있고 현재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표시를 해가지고 좋은 충전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해요. 아무튼 뭐 미국 에너지부의 보고에 따르면요, 테슬라 슈퍼차저는 미국 전체 급속 충전기의 약 60%나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회사들이 NACS 방식을 도입을 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자 이때까지 포드, GM, 리비안, 볼보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비교했을 때 그 브랜드 가치에서는 좀 딸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는 세계 최고 명차 브랜드입니다. 자 이러한 명차 브랜드가 테슬라에 합류했다는 점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오늘 주가는 하락을 했고 애프터에서도 그렇게 크게 뭐 올라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자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메르세데스 벤츠의 판매량이 뭐 토요타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준하지는 못하죠.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게 판매량이 많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합류했다라는 것은 콧대 높은 다른 독일 자동차 회사 역시 테슬라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는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역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올해 테슬라가 기대하고 있는 예상 판매량은 한 180만 대가 넘는 수준이죠. 월가 역시 183만 대 정도를 보고 있는데 2030년까지도 월가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수치가 있어요. 아무래도 S&P 글로벌에서 제시한 숫자인 것 같은데요. 약 한 640만 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650만 대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자, 하지만 이는 테슬라의 예상과는 너무 다른 거죠. 테슬라는 2030년대까지 2천만 대 인도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판매량 650만 대 수준과 2천만 대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게리 블랙의 테슬라 실적 예상치인데요. 게리 블랙은 2030년까지 약 1000만 대 정도를 보고 있어요. 저 역시 이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글로벌 시장 신차 시장 점유율은 12%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1등으로 등극할 수 있는 순간이 2030년에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좀 전에 보셨듯이 월가의 예상치는 한 650만 대 정도가 됐죠. 한 7.6% 글로벌 마켓 쉐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000만 대랑 650만 대는 엄청나게 큰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2030년대 EPS 전망도 달라요. 월가의 전망은 14불 정도가 되겠고 게리 블랙의 전망은 약 24불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최근에 인도량 발표 이후 이렇게 주가가 뛰어오르는 것을 보더라도요. 예상보다 높은 실적이 나오면 어쨌든 주가는 이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예상보다 높은 실적이 나오면 주가 서프라이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일론 머스크의 상해 월드 AI 컨퍼런스 개회사에 따르면요. 올해 연말 이내에 레벨 4, 5에 달하는 자율주행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느 때보다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게리 블랙 역시 레벨 4 자율주행이 올해 연말은 아니겠지만 내년 연말에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리 블랙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가치를 안 쳐주기로 유명했어요. 자, 이러한 실적 전망 역시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에 대한 가치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적 전망에도요.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가치는 안 들어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러한 의견은 저랑 좀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가 2024년 말부터 레벨 4 자율주행을 출시를 하고 이를 로보택시로 연결을 짓더라도요. 다른 카 메이커들 역시 레벨 4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 출시에 따른
그 과실을 서로 나눠 먹는다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이 로보택시 기술이 워낙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많은 부분의 수익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자, 어쨌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 의견이 맞을지 게리 블랙의 의견이 맞을지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요. 레벨 4 자율주행이 달성이 되게 되면 전기차 침투율이 훨씬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자율주행은 AI 기술이 필요하죠. 그리고 AI 기술에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컴퓨팅 파워는 강력한 전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전기차 밖에 자율주행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연기관차로는 그러한 전력 생산이 모자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이 출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전기차 침투율이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가장 큰 후광 효과는 역시 현재 EV 마켓 리더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월스트리트와 게리 블랙의 전망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2024년 전망만 보더라도요. 게리 블랙은 280만 대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대비 53%의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월가는 230만 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80만 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230만 대니까 27% 성장밖에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성장률의 괴리가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정말 자율주행 완성에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 진짜 늦어도 2024년 내년 말에는 자율주행이 완성되었다라는 뉴스가 대석특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하락하더라도요. 하반기에 강력한 호재가 있습니다. 내년 주가 상승에 가장 강력한 요인을 제공할 역시 사이버트럭 출시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 사이버트럭은 뉴질랜드에서 동계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뉴스 기사 서문에 보면은 거의 괴물처럼 보인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동계 주행 성능 테스트에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잘 주행하는 모습 나오고 있어요. 눈길에서도 잘 달리죠.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회전도 이렇게 해보고요. 드리프트도 해보고요. 또한 이렇게 빙판길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이스 빙판길이죠. 빙판길에서 얼마나 차가 잘 이동하는지 그런 것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년 전망 괜찮아요. 미국 경기가 침체를 한다거나 테슬라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 계속해서 좋은 주식 잘 모아가는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